자, 연립부등식의 풀이는 이런 1차 방정식이 두 개라 1차 방정식을 두 번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둘 다 풀었어. 그럼 이 그들의 공통, 연립했을 때 공통,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그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연립부등식의 해는 뭐가 된다? 연립부등식의 각각의 부등식을 풀고 나서 그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이나 또는 범위가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어지고요. 그 계산은 각각을 수직선에 나타내고 나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죠. 한쪽은 오른쪽으로 빗금치고 한쪽은 왼쪽으로 빗금치면요,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 그 부분을 우리가 공통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 공통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연립부등식 풀이. 그럼 이렇게 3단계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앞에 우리 1차 부등식의 풀이를 4단계로 나타냈죠? 연립부등식 그런 게 하나 더 있는 거야. 1단계,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푼다. 그 과정에서 4단계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각 부등식의 해를 어디다가? 수직선이 나타내시면 돼요.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수직선을 나타내지 않고도 바로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달라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수직선을 반드시 그리셔야 되고요. 문제가 쉬울수록 바로 해결이 됩니다. 개쌤의 팁으로 또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수직선이 나타내고 나면 뭐가 보여? 공통 부분. 공통인 부분이 바로 그 부등식이 뭐가 되니까? 공통으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이 바로 부등식의 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공부할 때요. 함수의 절친, 함수의 배프 하면은 그래프였습니다. 부등식에서는요, 그 절친 배프가 바로 수직선입니다. 특히 연립부등식에서는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풀어 그들이 만족하는 범위를 수직선이 나타내어서 그들의 공통인 부분이 바로 그 연립부등식 해가 되기 때문에 수직선을 자꾸만 그려보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수직선을 활용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직선을 자꾸만 연습을 평소에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특수한 아이. 기본적으로 공통인 부분이 해라는 거 이제 알았고, 좀 특수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정리하고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해가 특수하다 이 말은요, 원래 부등식에는 범위로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방정식처럼 해가 딱 x는 얼마하고 한 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가 언제인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x가 a 이하가 되어지고 x가 a 이상이 되어지는, 자, 수직선에 나타내 볼까요? a 포함하고 왼쪽이야. 됐나요? A 포함하고 오른쪽이야. 그랬더니 겹쳐지는 부분,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요, 겹쳐진 부분이 없는데 다만 둘 다 A를 포함하고 있기에 A가 공통 부분인 거야. 그래서 공통인 부분 연립부등식에는 A입니다 라고 해가 한 개인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는 해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생각해보자. 공통인 부분, 겹쳐지는 부분이 해라면 해가 없다라는 것은 공통인 부분, 겹쳐진 부분이 없다라는 거겠죠. 자, 어떤 경우인지 세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화시켜 A하고 B가 있는데 수직선은 원래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거든. A보다 B가 더 큰 상황이야. 자, 어떤 경우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풀어봤더니 한 놈은 A가 작은 거, B가 큰 거야. 어떤 경우입니까? 작은 A보다는 작고 큰 B보다 클 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더니 겹쳐진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 해가 없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요. 앞서 해가 한 개인 경우와 좀 비교를 하자면 똑같은 A인데요. 똑같은 수가 나왔는데 아까는 둘 다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A가 해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둘 다 뻥뻥 뚫려있는 등호가 없는 경우는 겹쳐지는 부분이 A마저도 없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경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수직선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수직선 보면 겹치는 부분이 없네. 끄덕끄덕하고 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수직선을 그린 것조차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스킵해서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간단한 거는, 복잡한 건 수직선 무조건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간단한 거, 이게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개쌤의 팁으로 특수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어떤 경우냐면 연립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그들의 부등호의 방향이 같을 때입니다. 봐봐. 둘 다 왼쪽을 향해 갈 때, 둘 다 오른쪽을 향해 갈 때입니다. 각각은 실제로 수직선이 나타내어 보면요. A하고 B 중에서 A가 더 작고 B가 더 큰 상황이야. 당연히 수직선에서는 작은 걸 왼쪽에, 큰 걸 오른쪽에 썼겠죠. 자, 각각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냈습니다. A보다 뻥 뚫리고 작아. 자, B보다 뻥 뚫리고 작아. 그랬더니 얘들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어디였지? A보다
작은 영역이 어때요? 공통 부분이 되어지는구나. 그럼 공통해는요, x가 a보다 작은 영역.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더 그리고 볼게요. 이번에는 x가 a보다 큰 영역. a 뻥 뚫리고 오른쪽으로 쭉쭉쭉. 이번에는 b보다 큰 영역. 둘 다 크다 해서 부등호 방향이 같은 경우죠. 공통의 부분이 생겼나요?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 b보다 큰 영역이 바로 공통, 겹쳐지는 부분이었고 그 아이가 바로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어지죠. 자, 이렇게 수직선을 통해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수직선을 그리지 않고도 찾아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경우냐면 자, A하고 B 중에서 A가 작고 B가 더 큰 거야. 이거는 이제 이미 숫자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자, 둘 다 어디를 향해? 왼쪽을 향해 쭉쭉쭉 갈 때는요. 수직선에서 왼쪽은 더 작아지고 있는 걸 의미하잖아. 더 작은 것이 해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오는데요. 얘가 작은 거, 얘가 큰 거라서요. 둘 중에 하나. 더 작은 게 정답으로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둘 다 오른쪽을 향해 부등호 방향이 쭉쭉쭉 이어갈 때는 부등식의 부등호의 방향이 같으면 둘 중에 하나가 해가 되어지는데 어떤 경우? 오른쪽 간다는 것은 이제 수직선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수직선에서 오른쪽은 커지는 거고요. 왼쪽은 작아지는 거거든. 자, 어떤 수가 나온다? 둘 중에 더 큰 수가 해로 나온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굳이 수직선을 그리지 않아도 일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억하자. 부등호의 방향이 같을 때 얘기야. 같을 때. 둘 중에 하나가 공통 부분. 다시 말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데 둘 다 왼쪽을 향해 쭉쭉쭉 갈 때는 더 작은 것을 둘 다 오른쪽을 쭉쭉쭉 갈 때는 더 큰 수를 가지고 오시면 그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어질 것이다.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부등식은요. 식식식, 수식수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바로 ABC골입니다. 우리 연립방정식에서도요. ABC골은요.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의 경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등식이라 이미 대조관계가 확연하게 나와 있는 상태라 그렇게 막 고칠 수는 없고요. 식식식, ABC가 모두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요렇게 식 하나 순서대로 요렇게 식 하나 해서 연립부등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ABC에서 A하고 C가 수식수로 수가 나오는 꼴이면 굳이 쪼개어도 되긴 하지만 쪼개어서 풀어도 되지만 그보다 더 쉬운 형태가 앞서 풀었던 수식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쭉쭉 풀어준 형태 있죠. 왜? 식의 값의 범위를 찾아내는 그 방법대로 풀어주시면 더 계산이 편합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선생님 설명해 준 거야. 일단은 이런 꼴이 나오면 ABC 꼴이 나오면 식식식이다. 그러면 원래 네가 알던 대로. 그쵸? 수식수다.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쭉 풀어나간 형태가 계산에서는 더 수월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것도 팁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